大家好. 안녕하세요. 시원스쿨의 HSK 강사 구본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HSK 3급을 이미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4급을 응시하긴 했지만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셔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HSK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초 중국어만 끝내고 오셨다면 어떤 분들도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 쉽고 공부하기 쉬운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저와 3가지 정도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 자,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끔가다 받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만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장 강의다 생각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공부해 주시길 바래요. 중국어는 하나의 구슬목걸이와 같아서 모두 다 끼었을 때 나중에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개씩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한다든가 혹은 본인이 원하는 파트만 공부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절름발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절름발이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중국어는 진짜 어렵다. 나랑 안 맞나 봐. 이런 생각하게 돼요. 이거 정말 선입견이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 것. 자, 두 번째는 어휘를 반드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어휘가 나오면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한자가 너무 싫어요. 한자가 너무 싫으면 안 돼요. 중국어의 문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자를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와 다르게 이렇게 어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ly가 붙었어요. 영어에서는 부사라고들 ha죠. tion이 붙었어요. 그럼 명사라고들 하죠. 하지만 중국어는 그런 게 없어요. 단어를 외워야만 품사가 나오고 그 품사나 혹은 뜻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HSK에서는 HSK가 바뀌었을 때 처음에 2010년도에 HSK가 바뀌었을 때 중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HSK 3급은 600개의 어휘를 알아야 된다. HSK 4급은 1200개의 어휘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HSK 5급은 2500개의 어휘를 알아야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어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 외우는 거에 너무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HSK 4급을 땄어요. 저에게 꼭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선생님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들의 합격 소식이 가장 큰 선물이 되고 에너지가 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3가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켜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 HSK 급수를 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이제, 진짜로 HSK 4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HSK 4급은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지만, 듣기, 독해, 작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각각 영역별 점수는 100점씩이고요. 300점 만점에 180점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듣기, 독해, 작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작문 파트, 쓰기 파트를 먼저 가져왔어요. 쓰기 1파트를 먼저 가져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쓰기 1파트는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기초 문법과 그 다음 문장의 기본 구성, 그 다음에 어순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먼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독해나 혹은 듣기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쓰기 1파트에서 충분히 문법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독해 파트, 듣기 파트를 가장 뒤에다 놓는 이유는요. 보지도 않고 오로지 귀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언어의 모든 중국어 공부의 총체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듣기는. 그래서 모든 어휘 공부도 끝나고 문법 공부도 끝났을 때 듣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구성을 그렇게 넣었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잘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자, 제1강. 오늘은 쓰기 1파트의 제1원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쓰기 1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한 4-5개 정도의 어휘를 여러분들께 주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 어휘는 순서 없이, 그죠? 중국어의 어순에 맞지 않은 아무렇게나 막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중국어의 문법에 맞게, 그 다음에 중국어의 어순에 맞게 예쁘게 재배열하는 게 이 쓰기 1파트의 문제입니다. 총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에 5점씩이기 때문에 50점.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죠. 180점 맞으면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50점이에요. 그죠? 선생님이랑 쓰기 1파트의 원리를 다 배우고 나면 반드시 이 10문제를 다 맞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쓰기 1파트 제1원리라고 했고요. 1강이기 때문에 좀 워밍업, 간단하게 몸풀기 작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어의 어수는 주술목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술목이 뭔지, 그쵸?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오늘 주술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라는 건 뭐고, 수어라는 건 뭐고, 목적어라는 건 뭐고, 그쵸? 자, 한국어 어순과 중국어 어순이 다르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 한국어 어순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국어 어순은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랑 똑같나 봐. 아니에요. 이것만 영어랑 똑같아요. 나머지는 한국어 어순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 구조만 외우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한국어와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접근해서. 자, 주어. 저도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용어들이 너무 싫어서 사실 영어 공부를 포기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주어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가져왔어요.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벌써부터 잘 대답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은이나 는이나 이나 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된다고 하죠. 아까 문장, 예를 들었던 문장을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뭐가 주어예요? 그렇죠. 나는 나가 주어예요. 그렇죠? 자, 그럼 수로란 무엇일까? 수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뭐 하다 혹은 뭐뭐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선생님 방금 전에 배운 문장에서는 하다가 없었는데요. 문장 바꿔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수로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다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뭐 중국에서는 100% 그렇진 않습니다만 을이나 혹은 뭐뭐를 같은 걸로 해석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어순 어떻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수로예요. 그런데 중국어는 어떻게 얘기해요? 我爱你. 그렇죠? 중국어 못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 我爱你.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작문 1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어의 기본 뼈대 구조인 주술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떤 문장 같은 것들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我爱你 해도 되지만 你爱我 너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도 이 문장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둘 다 맞는 문장이란 얘기예요. 물론 시험에는 이런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면 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문장은 되지만 한국인은 나야 라는 문장은 안 되죠? 그렇죠. 한국인에 내가 포함은 되지만 한국인 이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중국어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어입니다. 수어를 잡고 나면 목적어와 주어가 알아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워밍업으로 수어를 찾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방금 전에 강조드렸던 문장 나왔죠? 수어를 찾으면 답이 보인다. 수어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이 된다라는 문장 얘기했었고요. 자, 수어가 그럼 어떤 것들이 수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중국어에서 수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동사라든가 형용사, 명사, 주술수러문 정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지금 전혀 아실 필요 없어요.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것은 바로 동사와 형용사예요. 자,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것들이 수어가 될 수 있는데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수어하고 동사, 형용사는 이꼴과 관계 아닙니다. 얘네들은 품사로 나눈 거고 얘네들은 성분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동사는 어떤 것들이 동사예요? 그렇죠. 동작이 들어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걷다.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 다리를 움직여야지 걷죠. 형용사는 어떤 것들? 예쁘다, 크다, 상태나 성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덥다, 이런 것들 형용사라고 하죠. 그럼 중국어에서는 이 동사와 형용사가 수어가 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동사 수어문 혹은 형용사 수어문 이렇게 동사가 수어가 되거나 형용사가 수어가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명사 수어문이라든가 주술 수어문 같은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과목이니만큼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빼기로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형용사 수러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러 찾아내기 연습입니다. 형용사. 자, 형용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 예쁘다, 크다, 작다,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중국어에서 이 단어 배워보셨겠죠?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중국에 가시기 전에 선생님한테 와서 꼭 물어보는 게 너 이쁘다 이 말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써먹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피아오량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피아오량. 피아오량. 예,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수로가 되겠죠, 여러분. 예쁘다 형용사. 그렇죠? 이 아이가 수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떻게 읽어요? 니. 그렇죠? 따라합니다. 니. 그럼 기본 구조는요. 누가 예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니 피아오량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도 아실 것 같아요.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읽어요? 흔이라고 있습니다. 자, 원래 뜻은요. 매우의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용사 수러문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고 형용사 앞에 그냥 중국인들이 습관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강조해서 읽는 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중음이라고 하는데 중음을 넣어서 읽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형용사 수러문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써주는 애요. 니 피아오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니 흠 피아오량, 니 흠 피아오량. 자, 지나갔는데 니 흠 피아오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강조해서 읽지도 않았는데 나 진짜 예쁜가 봐, 나 매우 예쁜가 봐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 사람들은 형용사 앞에다는 뭐를 흔을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써준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 한, 피아오량.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는 예쁘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병은 적어놨죠. 읽으실 수 있죠? 자, 얘는요. 사실 읽을 줄 몰라도 이 글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아무리 한자를 싫어하시더라도. 그죠? 무슨 글자예요? 높을 고자입니다. 자, 까오 따라해볼까요? 까오. 까오. 자, 높다란 뜻인데요. 원래는 정말 높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까오를 쓰면 높다가 아니라 사람이 높아요. 무슨 뜻이에요? 키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키가 크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이 아이가 형용사니까 이 아이가 수러가 될 것이고요. 그럼 주어는 누가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읽으실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타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란 뜻이에요. 그럼 타까오 그럼 그는 키가 크다 이런 의미인데 형용사 앞에는 뭐가 흔히 습관적으로 붙여준다. 맞습니까? 자, 그럼 순서 어떻게 돼야 돼요? 타, 흔, 까오 맞습니까? 그럼 그는 키가 크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따라 읽을게요. 티엔치. 티엔치. 자, 티엔치라는 말은요. 한국어로 그대로 읽으면 천기예요. 천기.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뭘까요? 날씨입니다. 날씨. 여러분이 비를 뿌리고 싶다고 해서 비를 뿌리실 수 있나요? 눈이 오게 하고 싶다고 눈이 오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천기,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운. 하늘이 그냥 그대로 정해주는 날씨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러 따라합니다. 러. 자, 이렇게 밑에 이걸 우리 점점점 이렇게 4개 달린 아이들. 이 아이는 원래 무슨 부수였어요? 예, 불화자예요. 불화변이 부수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밑에 4개 점 땡땡땡땡 4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럼 뭐와 관련될까요? 예, 불과 혹은 뭐 그런 뜻이겠죠? 예, 불과 관련된 것들. 자, 무슨 뜻일까요? 덥다라는 뜻입니다. 덥다. 그죠? 형용사예요. 그럼 뭐가 덥다 돼야 되겠네요. 뭐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그렇죠? 티엔치, 러 하면 되겠는데 중국인들은 뭐를 흔을 습관적으로 써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날씨가 덥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티엔치, 흔, 러 맞습니까? 티엔치, 흔, 러 예. 자,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번호로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직접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쓰기 1파트에서 여러분들께 테스트하는 게 바로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뭐였어요? 어순 혹은 중국어의 기초 문법.
두 번째는 한자를 제대로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한자를 만약에 아무리 어순에 잘 맞게 썼다 하더라도 한자를 틀리게 쓰시거나 잘못 쓰시면 그 문제는 틀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자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강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서로 표시한 것뿐이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로 찾아내기 연습 동사편입니다. 동사. 아까 동사하고 형용사의 구분점 가르쳐 드렸죠. 형용사는 상태, 성질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 그랬고 동사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렇죠? 자, 움직일 동자. 움직임이 있어요. 움직임이.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가 동사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먹다입니다. 자, 한자 외우실 때는요. 부수랑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입구자. 그래서 입구자. 사실 한자 잘 안 좋아하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입구와 관련된 거겠죠. 사실 얘는 구걸할 걸자인데요. 구걸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다라는 뜻입니다. 먹다. 그렇죠? 그래서 하면 먹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1파트 1월 1호 뭘 잡으라 그랬어요? 수로를 먼저 잡아내라. 수로를 잡아야 뭐가 된다? 주어와 목적어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미엔바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빵이란 뜻입니다. 빵. 자, 미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면이란 뜻이죠. 면. 우리도 먹잖아요. 라면. 그죠? 라면이나 뭐 그런 칼국수 같은 것들 다 면이라고 하죠. 면. 그래서 중국에도 정말 라면이라고 얘기해요. 라면. 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느려서 만든 면을. 그죠? 그럼 미엔바오라는 말은요. 자, 밀가루로 만들어 가고요. 바오는 뭐예요? 바오. 포장하다. 포장하다 할 때 포자예요. 밀가루를 만들어 갖고 막 포장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 놨어요. 그래서 빵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빵이 그를 먹겠어요? 그가 빵을 먹겠어요? 그렇죠. 그가 빵을 먹어야죠. 아무리 둘 다 명사라고는 하지만 목적어 자리나 주어 자리가 뒤바뀌어 버리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칠 주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요? 타, 칠, 미엔, 바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거 다 쓰고 난 다음에는요. 옆에다가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마침표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점으로 찍죠. 그런데 중국어는 마침표를 조그만 동글뱅이를 쳐줘야 돼요. 이 동글뱅이를 쳐줘야지만 문장이 끝났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 부호도 역시 점수 체계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장 부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아, 이거 어리신 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죠? 비지오. 뭐예요? 비지오. 지오는 알죠? 지오. 술이에요, 술.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간 것은 물과 관련된 건 거 아시죠? 예, 이것이 원래 뭐였어요? 예, 물숫자였어요. 물과 관련된 것들 할 때 삼수변이 들어간다. 정보생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술 숫자입니다. 그냥 지오 하면 술이란 뜻인데 비지오 하면 맥주란 뜻이 되겠어요. 맥주. 그렇죠? 자, 따라해 볼까요? 이빙 비지오. 다시 한번 이빙 비지오. 우리나라 말하면 한 병의 맥주라고 하죠. 한 병의 맥주. 우리나라는 맥주 한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병 맥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넘어가시고. 자, 일단 허라는 말. 허 역시 뭐가 들어갔습니까? 입구자가 들어갔네요. 입구자. 뭐랑 관련된 거겠다? 아, 먹는 거랑 관련되는 거겠다. 자, 허는 무슨 뜻? 그렇죠. 마시다. 자, 그럼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서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허 아니고 ke, 커라고 발음합니다. 커. 같이 따라해볼까요? 커. 자, 얘는 입구변이었고요. 얘는 지금 무슨 변이에요, 여러분? 물수변이에요. 그렇죠? 얘는 입을 통한 거고요. 얘는 물이 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입을 통해서 어때요? 마셔요. 얘는 뭐가 부족해요, 지금? 물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얘는 갈증나다. 갈증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시다, 갈증나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앞에 변수가 틀리죠. 얘는 입구변, 얘는 물수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마시다입니다. 자, 나는 마시다 맥주를 할까요? 맥주가 나를 마실까요? 그렇죠. 내가 맥주를 마셔야 되겠죠. 중국어 어순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我喝, 그렇죠? 一瓶, 그렇죠? 예. 啤酒, 그죠?
我喝一瓶啤酒. 나는 마신다 맥주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学校学校그대로 읽으면 학교라는 뜻입니다. 학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배울 학자입니다. 이 아이를 우리는 간체자로 이렇게 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간체자라는 건 아시죠? 중국어의 문자는 번체자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아니라 간단하게 쓴 아이예요. 그래서 같은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인데요. 얘는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죠.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혹은 손자 혹은 이 뜻은 뭐예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다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를 가리키다. 그래서 배울 학자는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学校 학교란 뜻이고요. 자, 去 그죠? 얘는 갈 거자입니다. 중국어에서도 가다라는 의미예요. 가다. 자, 뭘 잡았습니까? 지금 동사를 잡아냈어요. 그럼 학교가 갑니까? 그에게? 아니면 그가 갑니까? 학교를? 그렇죠. 그가 그렇죠. 가다 학교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취, 가다라든가 혹은 좀 이따 배울 오다, 라이 같은 동사 뒤에는 장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으로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라이라는 아이, 오다라는 동사죠. 중국 사람들 흉내낼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라이 이런 흉내 많이 내는데 사실 중국에서 실제로 쓰이진 않지만요. 라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지만 라이라는 말은 정말로 올레자,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다라는 취 같은 동사 혹은 라이 같은 오다라는 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장소가 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这儿 무슨 뜻이에요? 예, 이곳이란 뜻이죠. 자, 타 계집 여자가 붙었어요. 자, 사람인 자가 붙으면 남자를 뜻하는 그, 그렇죠? 그 다음 계집 여자가 붙으면 발음은 똑같지만 여자를 뜻하는 그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곳에 그녀가 온다 해야 돼요. 그녀가 이곳에 온다 해야 돼요. 이곳이 그녀에게 온다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녀는 이곳에 온다 해야 되겠죠? 주체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타, 그렇죠? 그녀가 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곳에. 이런 문장이 돼야 되겠네요. 他来这儿他来这儿 완벽한 문장이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에 가보니까요. 슈, 책이란 뜻이에요. 책을 쌓아놓은 모양과랑 비슷하죠? 그 다음, 워, 알고 계실 거고요. 칸 무슨 뜻이에요? 보다. 여기 보니까 부수. 눈 목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눈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어를 먼저 잡아야지만 목적어와 주어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책이 나를 볼까요? 내가 책을 볼까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책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我看书 맞습니까? 我看书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미 언급했지만 선생님은 강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숫자로 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자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他吃面包 그는 빵을 먹는다. 우리나라 어수는 그는 빵을 먹는다. 중국어 어수는 그는 먹는다 빵을. 그렇죠? 자, 2번 我喝一瓶啤酒 그렇죠? 나는 마신다 맥주를. 맞죠? 나는 맥주를 마신다. 자, 그 다음 他去学校 그는 간다 학교에. 그는 간다 학교에. 그 다음 他来这儿 그녀는 이곳에 온다. 이건 한국어 어순. 그녀는 온다 이곳에. 중국어 어순. 자, 5번 我看书我看书 나는 본다 책을. 한국어 어순은 나는 책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실제 시험에도 주술목이 나오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못 맞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요, 사실 부사라는 아이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그럼 부사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부사가 뭔지. 그래서 주술목만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술목에서 문장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부사라는 아이가 바로 이 수어를 수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자, 그럼 한국어로도 부사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사,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쓰이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부가적인 아이. 그죠? 중요한 아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사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이미 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누가 뭘 했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는 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같은 말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단지 있긴 있으면 굉장히 문장이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그죠? 문장이 화려해지는 그런 역할을 한 아이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부릅니다. 예문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나는 일찍이 결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예문이 별로 좋지 않죠? 나는 일찍이 결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나는 결혼했다. 결혼해 본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죠. 주어와 수어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런 말들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있으면 문장이 조금 더 화려해지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이미라든가 일찍이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불러요. 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사의 역할은 수어를 수식하는 아이입니다. 수어 앞에 쓰여서 수어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중국어 부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부사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몇 가지 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你很漂亮. 자, 선생님이랑 아까 했던 예문이에요. 漂亮 배웠죠? 예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你漂亮.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를? 很 같은 아이를 습관적으로 써준다 그랬어요. 이때는 매우의 의미 없어요. 너 예쁘다. 그죠? 하지만 형용사 앞에 很을 써줬어요. 자, 我很饿. 我很饿.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배를 한번 툭 때려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배고프다. 자, 그런데 여기 부수 좀 잘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부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선생님이랑 뭐 밥이라든가 그죠? 음료수라든가 이런 단어들 배울 텐데요. 이런 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굉장히 먹는 것과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프다.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생긴 건 판, 밥이란 뜻이에요. 예, 음료수라는 말을 쓸 때도 이런 말들을 쓰고요. 자, 我很饿 무슨 말이야? 나는 배고프다. 근데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요. 앞에 很이란 말을 써준다라는 거. 他很羡慕你. 자, 羡慕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羡慕 우리나라 말은 부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러워하다. 그죠? 자, 그는 부러워한다 누구를? 너를. 그런데 어떻게 부러워해요? 많이 부러워해요. 매우 부러워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어디에 들어갔어요? 부러워하다라는 수로 앞에 很 매우가 들어갔죠? 역시 부사의 역할은 수어 수식이구나.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这次旅游. 자, 어려운 단어죠? 따라해 볼게요. 旅游. 旅游. 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여행이란 뜻입니다. 여행. 자,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에요. 따라합니다. 有意思. 有意思. 당연히 반대말은 뭐겠어요? 没有意思겠죠. 没有意思. 자, 有意思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미있다. 没有意思는요.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죠? 자, 그럼 여행이 재밌었어요. 근데 어떻게 재밌었냐면 特别. 자, 特别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특별히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자, 이렇게 매우, 특별히.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죠. 非常. 그렇죠? 非常. 그 다음 또 뭐 十分.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분이란 뜻인데 10분이 무슨 뜻이냐면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十分. 그렇죠? 뭐 이런 말들. 그 다음 太, 대단히, 너무 뭐 이런 말들. 정도를 나타내는 아이들을 우리는 정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정도부사. 매우의 뜻들을 가진 것들이고요. 자, 이번 여행은 재밌었는데 어떻게 재밌었어요? 특별히도 재밌었어요. 역시 특별히라는 부사 어디 앞에? 수어 앞에 위치했네요. 자, 마지막 문형으로 가겠습니다. 天已经亮了. 자, 亮이라는 말은 밝다란 뜻, 밝다. 그죠? 漂亮. 이쁘다 그랬죠. 아까 이쁘다란 뜻이라고 했죠. 얼굴이 밝아요. 네, 그래서 밝다란 뜻이고요. 天已经亮了. 날이 밝았다.天은 날이 밝았다. 근데 어떻게 밝았어요? 已经 이미 밝았다. 그죠? 이미라는 말 문장 속에 꼭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있으면 좀 더 화려해지고 있죠. 그죠? 수어 앞에 위치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나왔네요. 자, 이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중국어로 말고요. 그렇죠? 예, 인구, 맞아요. 인구. 그죠? 중국어로는 人口라고 있습니다. 人口, 그죠? 人口라고 있고요. 人口는 인구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超过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초과하다. 그죠?
인구가 초과했다. 뭐를요? 13이 중국 얘기죠. 13억을. 이해됐습니까? 인구는 초과했다 13억을. 근데요. 이미 초과한 지 이미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人口已经超过了13亿. 그러면 인구는 이미 13억을 초과했습니다. 자, 부사의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수러수식이라고요. 자,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징 아까 배웠어요. 무슨 뜻? 그렇죠. 이미. 자, 타 그란 뜻이죠. 回家了. 回家. 그쵸? 자, 여러분 回란 동사 아시죠? 돌아가다란 뜻이에요. 돌아가다. 자,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갈 때는 우리 갈 것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갈 것자 취라는 말 쓰는 거 아니고 回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국인이 아닌데 중국에 갈 때는 와, 취 중국 할 수 있지만 그죠? 중국인들이 만약에 본인 나라로, 그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있던 자리로 가는 거니까 回国라고 얘기해야 돼요. 回国. 그렇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유학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는 我去韩国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본인 나라로 돌아가실 때는 回国, 귀국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집도 내가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我去家 하면 안 되고요. 我回家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그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他回家了. 그런데 어떻게 돌아갔어요? 이미 돌아갔어요. 이미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돌아가다라는 말 앞에. 그렇죠? 他已经回家了. 맞습니까? 자, 2번으로요. 我会说汉语的人. 자, 한위 우리나라 말하면 중국어란 뜻이고요. 중국어를 말하다. 자, 说라는 말 잘 보시면 앞에 이런 부수가 있는데 이런 부수는 원래는 말씀한 변이었어요. 말씀한 변. 그래서 말하다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다.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생긴 더는 명사를 시켜주는 거니까 앞에 있는 말 사실은 다 쓸데없는 말이고 간단하게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나 사람 좋아한다. 매우. 그렇죠? 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죠. 좋아한다. 누구를.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매우.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들어간다? 좋아하다라는 말 앞에. 맞습니까? 我很喜欢会说汉语的人. 이해됐어요? 我很喜欢会说汉语的人.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중국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他妈妈. 자, 마마. 어느 나라나 엄마라는 표현 비슷하죠? 그녀 엄마. 그 다음 高兴.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고흥. 업됐다는 얘기. 업됐다. 무슨 말이에요? 기분이 좋다. 特别. 아까 배웠죠? 특히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녀의 엄마는 기뻐요. 근데 어떻게 기뻐요? 특히도 기뻐요. 他妈妈特别高兴. 그녀의 엄마는 특히도 기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랑 마지막 대망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부사는 분명히 수로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로 앞에 위치하는 게 맞는데요. 자, 두 번째, 어떤 부사들은 문장 전체, 다시 얘기하면 주어 앞에 오는 부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어떤 부사가 주어 앞에 오고 어떤 부사는 주어 뒤에 와야 되고 너무 헷갈려요. 사실 주어 앞에 오는 부사는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4급 정도의 어휘에서 다뤄지는 주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는 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니까요. 외워두시고. 자, 일단 따라합니다. 난따오. 난따오. 자, 난따오라는 말은요. 반어문을 만들 때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마 뭐뭐 할 리가 있겠는가? 문장 끝에 마와 같이 쓰이고요. 진짜 의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럴 리 없어. 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자, 知道 알다는 뜻이죠. 难道你不知道吗? 그럼 설마 네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 너는 마땅히 안다. 라고 얘기할 때, 강조할 때 쓰는 구문이죠. 难道你不知道吗? 품사는 부사고요.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앞에 위치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到底 따라합니다. 到底. 到底. 자, 도대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주어 앞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주어 뒤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잘 다뤄지진 않겠죠. 중요한 부사긴 하지만. 근데 주어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到底 한위 怎么学? 도대체 한위 아까 배웠죠? 한족이 사용하는 말이어서 중국어, 그죠? 예. 중국어는 怎么学? 어떻게 공부하지? 자, 怎么 플러스 동사하면 어떻게 동사하지? 라는 표현이에요. 怎么 플러스 동사. 어떻게 동사하지? 怎么学? 어떻게 공부하지? 도대체 중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영어는 마스터인데 말이야. 도대체 중국어는 어떻게 공부할까? 도대체가 강조하는 것이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문장 바꿔서 한위 到底怎么学 하면 중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지? 강조해주는 부분이 怎么学가 되는 거야. 怎么学. 그죠? 듣기도 해보고 쓰기도 다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이 두 단어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맙게도 주어와 묶어놔 주셨네요. 그죠? 자, 난다운 선생님 뭐라 해서 주어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얘가 1번이 돼야 되겠어요. 난다운이. 그죠? 자, 마 같은 경우 아시죠? 가장 문장 끝에 온다는 거 일단 제껴놓고 不知道 그렇죠. 모르다. 这个道理 그대로 읽어도 도리 이치. 그렇죠. 설마 모를 리가 있겠어? 이 도리를. 그렇죠. 설마 누가? 네가 모를 리가 있겠니? 이 도리를. 자, 중국어 어수는 주어, 수러, 목적어니까 난다오 니 그죠? 너 不知道 그죠? 不知道 모르다. 그다음 这个道理 여기 도리를 문장 끝에 마 의문문. 그죠? 난다오 니 不知道这个道理吗? 설마 네가 이 이치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럴 리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2번으로 갈게요. 한위 중국어 怎么 다음에 뭐가 오면 동사가 오면 어떻게 동사하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学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어요. 아들 자자가 들어갔죠? 어린아이를 가리키다라는 뜻이었어요. 가리키다. 배우다, 배울 학자죠? 예, 그래서 怎么学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의미였고요. 到底는 도대체라는 의미로서 주어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到底 한위 怎么学 물론 문장 바꿔서 한위 到底怎么学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맞는 답으로 해드릴 거고요. 이런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 到底 같은 아이들은 주어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좀 외워두셨으면 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 강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부사나 계사나 조동사와 같은 부사어, 중국어에서 수식을 담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大家辛苦了，再见。